안녕하세요. 임보언니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첫 번째, 입양 전에 신중히 고민하는 것처럼 임보도 성격을 보고 결정하시나요? 임보 강아지를 정하는 조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까만 강아지가 취향이라서 외모를 보고 정하는 편이에요. 홍보를 할 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예쁜 모습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예뻐야 다른 사람한테도 이 예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으로 제 취향인 강아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가끔 히스토리가 짠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디 같은 경우에 제가 용보협에 청소 봉사를 하러 갔어요. 이 친구 캔넬 안에 있었는데 청소를 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저한테 점프해서 제가 이렇게 안았어요. 그래서 후추 다음으로 누구 할까를 고민하러 용보협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 친구를 데려와서 임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침 햇살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 분들이 살다가 고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 아이들을 다 버리고 갔는데 캔넬에서 둘이서 꼭 붙어서 오도로 떠는 모습이 너무 짠했거든요. 그리고 호두마르 체리 같은 경우는 당장 수유를 못하면 죽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데려와서 수유 임보했고요. 콩아리 알콩이 같은 경우도 사실 저 콩아리가 너무 예뻐서 콩아리만 하려고 했는데 4마리 중에 2마리가 임보 나가고 1마리가 저한테 콩아리가 오고 알콩이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남겨요? 어쩔 수 없이 2마리가 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히스토리가 짠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임보. 작으면 쉽나요? 어리면 쉽나요? 사실 어린 강아지는 쉽지 않아요. 배변 문제도 당연하지만 저질에도 아무래도 좀 심하고 이갈이도 있고 어려워요. 어린 강아지가 더 어렵고요. 단체에 얘기해보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아이를 임보해보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강아지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맞는 강아지를 데려오는 경우가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3번. 임보하다 보면 본인이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는 안 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얘는 내가 키우고 싶은 외형이다. 얘는 내가 키우고 싶은 성격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양하고 싶었던 아이는 없습니다. 입양해서 사실 이 20년을 책임진다는 게 사실 너무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임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양할 생각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번째. 입양이 너무 늦어질 경우에 걱정되지 않는가요? 이게 사실 은근히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 사실 당연히 걱정됩니다. 저는 보통 2달 안에 보내기 때문에 2달이 다 되어갈 때까지 문의가 없으면 주변에서 얘 왜 못 가?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문의 없어? 라는 질문을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거든요. 그럴 때 사실 저도 불안하기도 하고 뭘 더 강조해 볼까? 지금보다 더 커버리면 입양 확률이 떨어질 텐데 더 늦어져서 지금처럼 예쁜 시기 다 놓치면 어떡하지? 당연히 이런 생각합니다. 문의나 신청이 들어오는 거는 단체에서 안 알려주시기 때문에 문의가 아예 없나? 저한테 DM이 오지 않으면 문의가 없나라고 혼자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하지만 결국 다 짝이 있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쯤 되면 문의가 오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전부 잘 입양을 갔고요. 하지만 또 길어지면 또 걱정하고요. 반복합니다. 근데 저 초반에 몇 번을 제외하고는 사실 한 번도 입양을 못 보낼 거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무조건 입양을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 가면 어때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이 아이가 입양 가지 못하면 내가 키워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책임 임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단체에서 저한테 아이를 떠맡긴다던가 절대 그런 건 없지만 책임 임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게 정말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 보내고 나서 마음 아프시진 않은가요? 마음 아파서 어떻게 보내시나요? 사실 첫 번째 임보했던 달고미가 미국으로 갔어요. 제가 캔넬 교육을 할 때 그 캔넬 잠금 장치 부분에 손으로 터치하면 문을 열어주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캔넬에 넣는 순간 문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부터 한 3박 4일을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담요 치우다가 울고 밥그릇 치우다가 울고 자다가도 울었어요. 애기 발소리가 안 들려서. 다음 아이도 그 다음 아이도 아이를 딱 입양사님한테 넘겨드리는 순간에 애들 표정이 딱 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언니 어디가? 그래서 사실 그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한 8번째, 9번째쯤 되는 순간부터는 조금 울컥하는 마음이 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고요. 호빵이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또 해외 입양이 참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양갱이도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더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어차피 다 가서 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바라는 일이기도 해요. 저는 기억 못해도 되거든요. 가서 아이들이 행복하게만 산다면 저는 그걸로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아이들이 어쩜 그렇게 빨리 가나요? 홍보 꿀팁을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네이버 카페나 페이스북, 포인핸드, 트위터 이런 곳에서 많이 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아무래도 메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이나 짧은 영상으로 못 담는 내용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밤 9시 이렇게 하루 4번은 꼭 올리려고 해요. 그 시간대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꼭 하려고 하고요. 모든 게시글마다 아이들 정보와 성향을 간단하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 올리면서 봤을 때 하고 눌렀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사실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요만한 품종견 말티즈와 요만한 진돗개가 있다면 사람들은 진돗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말티즈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있지만 진돗개를 생각하는 사이즈는 대부분 크기 때문에 작아 보이게, 최대한 작아 보이게 찍을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소형견을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까 정말 노력하는데도 사실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보하다가 입양자님 면회 오셨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아니 애기가 왜 이렇게 쬐끔해요? 라는 말을 정말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사실 제일 어렵지만 제일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강아지는 누군가요? 저는 무조건 첫 번째 달곰이에요. 사실 다른 친구들 대부분은 국내로 가기도 했고요. 대부분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은데 달곰이는 입양을 단체로 우선 갔어요. 그 단체로 가는 경우는 입양처가 아직 안 나왔을 때 우선 해외로 보내고 그 단체에 간 상태에서 이제 입양자님을 찾는 그런 시스템인데 단체로 갔고 그리고 3일 만에 입양자 가족을 만나서 입양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동배 아이와 같은 집으로 입양을 갔고요. 근데 입양 간 뒤 며칠 뒤에 사진을 몇 장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물론 단체에서는 아이들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셨을 거예요. 단 한 마리의 강아지를 본다면 저는 달곰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그대로 처음 만들었던 스트롱 달곰이고요. 달곰이가 처음 왔을 때 되게 몸이 안 좋고 피부가 너무 안 좋았고 말랐어요. 그래서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트롱 달곰이라고 지었는데 정말 건강해져서 입양을 잘 갔고요. 그리고 그 친구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고 저는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아서 유튜브 아이디도 그대로 스트롱 달곰으로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왜 산책 안 해요? 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요. 우선 제가 새끼 강아지만 데려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접종이 안 되어 있어요. 접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책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나 항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책하다가 다른 아이들의 배변을 통해서 병이 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아이들이 모두가 목줄 채워서 나가면 잘 걸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거 아니고요. 우선 목줄을 채워서 목줄에 적응하는 연습부터 우선 집안에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복도라던가 집 앞에 있는 정말 조용한 사람 없는 골목 거기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 괜찮아졌을 때 산책을 나가셔야 돼요. 어릴 때 산책을 2달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올바른 산책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하진 않고요. 실내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을 키워야 되는데 왜 산책을 안 하면 어떡하냐라는 댓글도 달린 적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아이를 안고 나가서 코 산책을 시켜주고요. 카페 같은 경우도 많이 방문을 해서 주변에 너와 나 말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강아지가 있단다라는 걸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 싫은 말이나 상처가 됐던 말이 있나요?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요. 최근 악플 중에서도 인보만 하고 버리는 인보충이라는 사실 악플이 달린 적이 있고요. 유튜브에. 제일 많이 드는 말, 이거는 모든 인보장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누가 키우면 되잖아. 너 애 다시 버리는 거 아니야? 사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 무례한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제가 새끼 강아지만 데려와서 인보를 하다 보니까 새끼 강아지만 한다고? 너 그냥 귀여운 거 소비하는 거 아니야? 귀엽고 예쁜 것만 즐기고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도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보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거에 대해 답변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인보를 계속하는 이유는 저희 집에 있을 때는 보호소에 있을 때보다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입양 가고 나면 저희 집에 있을 때보다 입양 갔을 때 더 행복해해요. 전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아이들 이만큼 줄 서 있어요. 인보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누군가는 욕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저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인보 강아지를 한 마리를 데려오면 데려온 강아지에 대한 삶도 바꿔주는 거지만 길에 있다가 이 친구가 여기 빈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됨으로써 저는 2마리 강아지를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보호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사실 특별한 사람만 인보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시간과 약간의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인보를 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싱글 침대 2개 놓으면 꽉 차는 그런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충분히 인보를 했고요. 그 원룸에서 16마리 강아지를 입양 보냈습니다. 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아이에게 시간을 쓸 수 있는지, 돈을 쓸 수 있는지, 나의 마음을 쓸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가장 인보자로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옳을지. 나도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내가 틀린 정보를 주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대본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인보 가이드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는 제 유튜브 보고 용기 내서 인보 시작했어요 라는 댓글 또는 DM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인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인보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작은 꿈을 한번 꿔봅니다. 보내주시는 댓글에서의 응원, 그다음에 좋아요, 조회수 모두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계속 인보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